예. 오늘 영상은 조직 스토킹에 대한 이- 영상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만든다고 해놓고서는 만들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며칠 전에 하나 만들었는데 뭔가 내용이 좀 부실한 것도 있고 좀 정리도 안 됐고 좀 급하게 빨리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 스토킹이라는 게 우리 피해자들만 위해서 그,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뭔지 이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피해자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조직 스토킹이 뭐다 이거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은 좀 두서가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만 하고 이게 시각적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막을 박으면 되는데 그게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한 20분 정도로 할 생각이고 만약에 20분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조직 스토킹 두 번째 파트를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조직 스토킹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은 어, 단어상으로는 그 조직이 집단이잖아요. 그다음 스토킹이 미행.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미행을 한다. 그게 조직 스토킹이고 다른 말로는 갱 스토킹도 있고 그러니까 조직 스토킹, 갱 스토킹 아무튼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피해자들이 받는 그 느낌은 그러니까 남들이 따라오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거를 조직 스토킹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조직 스토킹이라는 게 정확한 의미를 알지 않으면은 진짜 누가 계속 이렇게 따라오나 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조지 스토킹이라는 거 부르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어 그 깊게 들어가면은 남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이 받는 그 느낌은 대강 이런 것 같아요. 어딜 가나 가해자가 있다. 또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특정한 곳에 가면은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직장에 가면은 이제 조직 스토킹이 있대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로 학교로 가기 때문에 주로 학교에서 어, 이런 것도 받아봤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교회 뭐 이런 곳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이 동아리는 아닌데 아무튼 그냥 대강 말하자면은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이런 가해가 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별로 생각은 없는데 근데 좀 차량 미행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빔을 맞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빔을 맞는 거는 조직 스토킹이라고 범주에 넣기는 좀 그래요. 제가 봐도 좀 그런데 근데 왜 여기다가 넣었냐면은 이 빔을 쏘는 게 사람이 붙어서 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빔을 맞는다는 분들이 주 집안에서 빔을 맞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밖에 이제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따라와서 빔을 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빔을 맞는 거는 조직 스토킹보다는 신체 가해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범주상으로는 신체 가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따라와서 이거를 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 신체 가해 범주에 들어가지만은 한편으로는 조지 스토킹 범주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겁니다. 어,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나 가해자들이 빔을 쏜다. 이게 저는 그냥 네 번째로 했는데 왜냐하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설명할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3번하고 4번을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어딜 가나 가해자들이 빔을 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빔을 맞아본 게 없거든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빔을 맞아본 거는 없고, 그래서 얘가 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레이저 같은 건지 아니면은 제가 본 거에 의하면 저는 딱 두 번 봤는데 그러니까 제 그 빔을 피부에 맞아본 적은 없거든요. 맞아본 적은 없는데 봤긴 봤어요. 저도 살면서. 그게 먼지같이 작아요. 먼지같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먼지 같은 불빛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한 번 봤고 또 한 번은 얇고 평평한 구체 같은 느낌. 그게 떻게 비유를 하면 좋냐면 밤에 그 가로등 불빛 멀리서 보면은 그게 좀 이렇게 동그랗고 좀 평평하게 보이거든요. 그 가로등 불빛이 좀 그런 느낌, 그런 게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 피해자분들은 이거를 빔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전파라고 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전파라고 부르면 안 돼요, 용어가. 왜냐면 전파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파빔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파빔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근데 피해자분들은 그거 다 이해하는 거죠. 뭐 용어는 틀렸어도 단지 어떤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이 빔을 맞으시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 그 가해자들이 그 무슨 폰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폰에서 이제 이게 뭐 나가는 게 그 빔을 뭐 내보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반 폰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 말에 의하면 피해자분들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설명에 의하면 그 폰에서 만약 그런 빔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게 일반 폰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그런 폰은 아닐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은 이 폰에서 그 빔이 나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충격기 같은 거 보면은 그 그거를 쏘는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폰에도 그런 부위가 있어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폰같이 생겼지만은 실제로 폰은 아닐 거고 아니면은 폰같이 생겼지만은 그러니까 폰 기능도 있으면서 그걸로 이제 연락이나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으면서 다만 거기서 어 빔을 내보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같이 내장되어 있는 뭐 그런 거지 않을까. 그게 만약 굳이 폰이라고 한다면 이게 폰이 아니고 폰같이 생긴 기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런 게 있다 하여간에. 예. 저는 이거를 맞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어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거는 다른 피해자분들 설명에 의한 거를 제가 그냥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딜 가나 가해자들이 차량으로 미행하는 것 같아 이건데
주로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차량 미행을 주장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주로 경찰차나 구급차와 같은 공무 차량들이 자주 보인대요. 근데 저도 살면서 경찰차 많이 봤거든요. 구급차나. 근데 저는 그거를 미행한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왜냐하면 특히 제가 사는 곳은 동네가 별로 안 좋아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동네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밖에 나가지도 않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데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걸어 다니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저희 동네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다니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노릇이고, 요즘은 그 미국 사람들이 총을 그러니까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밖에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네가 후져서 경찰차를 많이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길 가다가,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경찰차를 봐도 저는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아예 그냥 보내?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이 설마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실제로 저를 감시를 하려고 그렇게, 아니면 그러니까 감시를 하려고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공포심을 뭐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저는 어 확실하지 않은 거는 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예. 확실하지 않은 거를 괜히 그거 뭐 생각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제가 만약에 경찰이 미행하는 것 같아가지고 경찰에게 가서 나 조직 스토킹 그만해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조직 스토킹이라든지 뭐 전파무기라든지 이런 거 언급하면은 사람들 다 이상하게 보거든요. 뭐 미국은 뭐 전파무기 피해자들이 뭐 호의적이다 그렇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어 미국도 이렇게 전파무기나 이런 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우리 피해자들에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설령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이게 관심 있게 들어주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정신 이상자로 봅니다. 미국도 한국과 똑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 동네 경찰서에 가서 그 아바나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겪는 거, 그 전파라든지 그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경찰서에 제보하러 갔는데, 어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내니까 자기네들은 이런 거를 모른다. 아바나 신드롬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사설 탐정에 가봐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연락을 했었거든요. 한 번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갔었고, 한 번은 저희 동네를 순찰하는 경찰이 있어요. 그, 그 아파트 관리소에 가면은 우리 동네를 이렇게 순찰하는 경찰이 그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달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경찰에게 직접 제가 전화를 했죠.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뭐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끊더라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경찰도 이게 가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경찰서에 뭐 제보하고 이런 게 별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제보를 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게 경찰이라든지 이런 거 제보를 하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피해가 뭔지 그냥 알리는 그냥 그런 목적이지 실제 경찰들한테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경찰 연락도 2번 해봤고 그다음에 FBI라고 연방 경찰이에요. 그거는 FBI에게도 제가 연락을 해봤거든요. 온라인으로. 근데 걔네들한테서 메일로 그 제보를 했었는데 절대로 저에게 연락이 온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연락을 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경찰이나 이런 거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시되 다만 기대는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경찰들한테서 가서 이렇게 제보를 하고 그런 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미국은 응급 입원이 한국과는 규칙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 판사의 그 허가가 떨어져야 하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응급 입원 그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 판사까지 안 가도 되고 어 그냥 경찰이나 아니면은 법 집행관, 이렇게 보안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직권으로 그냥 응급 입원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이렇게 경찰에게 갔다가 정신 이상자로 몰려가지고 어 그렇게 응급 입원되면은 저만 손해거든요. 어, 응급 입원 그렇게 정신 이상으로 응급 입원하면은 바로 못 나와요.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한 몇 주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몇 주 걸려요. 한 2, 3주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괜히 갔다가 늦게 늦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았던 게 경찰 제보하러 갔었을 때 어, 그러니까 저는 주로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면은 그러니까 환청 들리고 이런 얘기는 제가 전혀 안 했어요. 제가 진짜 그 얘기했으면 진짜 완전 직행했을 거야. 응급 입원으로. 그러니까 환청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어, 사람들이 미행을 하고 뭐 감시받는 것 같다 무슨 집에 뭐 어디 뭐 감시 카메라가 뭐 있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좀 조직 스토킹에 관련된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환청 얘기하고 이랬으면 완전 직행할 뻔했는데 예, 그땐 진짜 제가 생각을 잘했죠. 어, 아무튼 그렇고 어, 저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어우, 많이 길어졌네. 벌써 8분이었네. 이걸 아마 두 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차량 비행 중에 길 가다가 주로 만약에 그거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차량들이 저는 거버멘트 차량. 그러니까 요런 게 거버멘트, 그러니까 official use only. 요런 것들도 받고, 그 다음에 군인들 하면은 이렇게 베테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베테랑 표시 없고 이제 요런 거 이게 저는 보면은 육군 차량을 좀 본 것 같아요. 육군 차량을 좀 봤고 여기에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네. 아, 그러니까 요런 건데 베테랑이란 표시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며칠 전에 조지 스토킹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금방 보였는데 그 후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네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량을
많이는 아닌데 살면서 좀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도 그런 군인 차량을 봤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아가지고 그게 베테랑인지 아니면은 그냥 현직 군인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의 베테랑하고 미국에서의 베테랑하고 의미가 달라요. 한국에서의 베테랑은 그 현직이고 좀 경험 많은 고참을 의미하는데 미국은 베테랑이라 그러면 은퇴한 군인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차이죠. 한국에서 의미하고 미국에서 의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전직 군인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민간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직 군인들은 민간인이나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전직이 아닌 현직 군인들은 저도 그렇게 가끔씩 보면은 좀 의심이 들긴 하죠. 이 사람들이 뭐 나를 뭐 감시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뭐 거기에 뭐 생각이 뭐 빠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군인이 많아요. 그, 그 미국이 그 주로 돈 없는 사람들이 군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군인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주로 이렇게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 군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음, 지원 혜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도 받을 수도 있고, 어,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어, 제가 군인들 차량을 보게 되면은 주로 전직 군인들,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 된,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실제 군인 차량들은 어, 보긴 봤어요. 근데 빈도수가 좀 떨어지긴 하죠. 아무튼 그렇네요. 저도 저희 동네 그러니까 저희 동네 구인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차량을 한번 그 보이면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차량 보면 일반 차량이거든요. 일반 차량인데 한번 유심히 봐야죠. 이게 전직인지 현직인지 그건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지금 영상을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스토킹 파트를 1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1부였고 다음 파트는 이제 곧 시작하도록 그러니까 다음 파트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는데 아무튼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